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김명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어제의 젊은 시절이 꿈만 같고 오늘의 현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 아들 홍태기와 며느리랑 함께 살고 있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둘째 딸 홍미는 시집 가서 따로 살고 있어요. 가끔 보고 싶을 때면 전화라도 한 통 하곤 하죠. 우리 아들 홍태기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요. 그래도 항상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하고 먼저 걱정해주는 효자예요. 때로는 제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예요.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합니다. 며느리도 전에는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밥 먹을 때만 나오죠. 마치 손님처럼 말이에요. 방에서는 게임 소리랑 웃음소리만 들려요. 가끔 호기심에 문 앞에 서서 들어보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좋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집안일은 누가 하나 생각이 절로 들죠. 처음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도 해봤어요. 얘야, 집안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이렇게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해심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듣는 척만 하더라고요. 네, 어머님. 알겠어요. 대답은 하는데 그 뒤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국 저도 포기했어요. 포기라는 게 참 쓰린 감정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취미라도 있어? 관심을 보이면 뭔가 달라질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며느리는 대답했어요. 아, 요즘 온라인 게임에 빠졌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게임이라니 나이도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끔은 그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식구들 빨래도 제가 다 하고 청소도 제가 해요. 설거지도 물론 제 몫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빨래예요. 아들의 와이셔츠, 며느리의 옷들, 그리고 제 옷들까지.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청소를 해요.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바닥도 닦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죠. 식사 준비를 하고 먹고 또 설거지를 해요. 오후에는 다림질을 하고 빨래를 개요. 저녁이 되면 또 식사 준비, 설거지의 반복이에요.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 보여서 시키지도 못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아니야, 너는 쉬어. 며느리는 뭐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서운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젊은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요. 참자, 참아. 이것도 다 내 팔자려니 하면서요. 명절 때는 더 힘들어요. 제사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친척들 접대도 해야 하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장도 보고 음식 재료도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부엌에 서 있는 날도 많죠. 며느리는 그때도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가끔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나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친척들이 물어보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둘러대곤 해요. 하긴 뭐, 나온다고 해서 도움 될 것도 없겠지만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며느리를 위해 변명하는 것도 지치고, 그럴 때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아들 홍태기가 있어 다행이에요.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어머니, 제가 할 일 없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면 며느리 생각에 한숨이 나오죠. 둘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요. 때로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대해서 저러나 하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죠. 저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최 여사님이 지나가시다 말을 걸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빨래를 하고 마당에 널면 옷들이 햇볕을 받아 향긋해지거든요. 그렇게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담 너머로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은 씨, 요새 며느리가 많이 도와주나 봐요. 마당도 깨끗하고. 최 여사님은 제 또래의 이웃이에요. 같은 처지라 그런지 늘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가시처럼 와닿았어요. 며느리가 도와준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방에서 나올 줄을 모르네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 앞에서 며느리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해야 마음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최 여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에이, 그래도 젊은 애가 그러면 되나?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 순간 겁이 났어요. 남이 우리 집 일에 끼어들면 오히려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됐어요, 여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이후로 동네에 소문이 났나 봐요. 이웃들이 저를 볼 때마다 동정 어린 눈길을 보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며느리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집 일이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났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며느리를 욕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제 잘못인 것 같아 괴롭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정에 가요.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었어요. 친정에서 밥 먹고 오는 거야?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그리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밥을 안 먹나? 매일 챙겨주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하는 밥상인데 그걸 두고 친정밥이 그립다니. 하지만 그 마음을 겉으로 내비치진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죠. 그래, 다녀와.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물가 얘기, 정치 얘기까지.
저도 끼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김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명은아, 너희 며느리 요새도 일 안 한다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네,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부끄러움, 원망, 그리고 어떤 무력감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김 할머니는 혀를 차셨어요. 아이고,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도 명은이가 며느리를 잘 이해해주고 있잖아. 요즘 세상이 그렇다더라.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거들었어요. 맞아, 맞아.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나 뭐라나. 누군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내가 며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변하지 않은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 있더라고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얘야, 저녁 먹어야지. 며느리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조금 있다 나갈게요. 방 안을 둘러보니 어질러져 있었어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과자 봉지도 보이고 책상 위에는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방 좀 정리하면 어떨까? 내가 도와줄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네.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그저 말뿐이라는 걸. 내일이 되어도 모레가 되어도 이 방은 그대로일 거라는 걸. 그래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이 퇴근하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피곤해 보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들에게 편안한 집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 밥 먹자.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죠. 저는 이 침묵이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들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왜 저애는 저러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를 비교하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힘드신 건 없으세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만 잘 지내면 돼.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걸.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아침 식사를 차렸죠.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일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석이 다가오니 일이 더 많아졌어요. 명절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하고 혼자 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함께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서글펐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죠. 제수 음식 재료부터 과일, 떡, 한과까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집안은 명절 준비로 정신없는데 며느리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하지만 아들 생각에 참았죠.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가 나가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홀로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저도 이렇게 고생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세상이 많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구시대적인 걸까요?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즐거움이 묻어났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봐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표정을 보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죠. 내일은 집에 있을 거니? 명절 준비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 네. 집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왜 이렇게 며느리를 옥죄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떡을 하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었죠. 얘야, 점심 먹어야지.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금방 나갈게요. 점심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후에 좀 도와줄 수 있니? 할 일이 많아서.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그럴게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였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계속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왜 며느리는? 그 생각을 하자 또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추석인데 과연 어떤 하루가 될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잠이 들었어요. 명절이 즐거워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제사 준비를 하고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며느리도 드디어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겠어?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결국 말을 얼버무리며 넘어갔어요. 명절 내내 며느리의 행동에 친지들의 눈총이 쏟아졌어요. 며느리는 가끔 방에서 나와 인사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죠.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명은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냐? 홍태기는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살아?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들이 맞다고 생각되기도 했거든요. 복잡한 마음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잠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며느리 때문에 듣게 된 친척들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깼어요. 명절 뒷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부엌에 나가보니 어제의 설거지가 그대로였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에휴. 설거지를 하면서 어제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친척들의 말,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 한참을 그릇을 닦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더니 물을 한 잔 따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얘야.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어제 친척들이 많이 왔다 갔잖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좀 피곤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서 뒷정리를 계속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일이 끝날 즈음에는 온몸이 쑤셨어요. 점심때가 되어 아들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늦게 일어났네요. 많이 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방으로 가더니 노크를 했어요. 여보, 일어났어? 어머니께서 혼자 다 하셨대.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가 나서지 마. 하지만 어머니, 내 아내잖니.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 사이 안 좋아지지 않게 조심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은 채로 몇 달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그 안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며느리는 점심때나 돼서야 방에서 나오고 저녁엔 TV만 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아들은 출근할 때마다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곤 했죠. 어머니, 제가 와이프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니야, 괜찮아. 너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뭐라도 해달라고 외치고 싶었죠. 가끔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옛날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이는 걸까? 아니면 너무 관대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곤 했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명절 때도 피곤하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친척들의 눈총을 받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경로당에 가게 됐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날이었죠. 평소엔 그저 수다를 떨고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따라 며느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마치 제 고민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명은아, 너희 며느리 아직도 그래? 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에휴, 어떡하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 한숨에 저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는 시집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했는데 최 할머니도 거들었죠. 그 말을 듣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었죠. 하지만 지금 세상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공감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명은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장 할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네셨어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때 평소에 조용하던 박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박 할머니를 쳐다봤죠.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늘 조용히 계시다가 가끔 한마디 하시면 그게 마치 법과 같았어요. 그만큼 지혜롭고 존경받는 분이셨죠. 박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박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거든요. 박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났거든요. 박 할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가실까 봐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도 됐고요. 지금도 힘든데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 이대로 가다간 너희 가정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달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명언아, 너희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마음에 벽이 생기거든. 박 할머니의 말씀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는지 깨달았어요.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아닐까요? 제 마음속 의문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변했다고 사람의 도리까지 변하진 않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시대가 바뀌어도 필요한 거야. 박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달까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며느리와 대화를 나눠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박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죠. 누군가가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박 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죠. 며느리 불러. 내가 할 말이 있어. 박 할머니의 표정은 엄숙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긴장이 됐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박 할머니께서 오셨어. 이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됐거든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나 봐요. 평소에 경로당 다녀온 날이면 제가 한숨을 쉬곤 했거든요.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며느리가 인사를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박할머니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얘야, 너 시어머니 고생하는 거 알고 있니? 박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모습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난 네 나이 때 시어머니 똥오줌을 받아냈다. 시아버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 동안 간호했고, 너는 뭐가 그리 힘드냐? 박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맞아, 그래. 우리 때는 그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사람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야. 너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네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며느리의 눈물 어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어쩌면 저도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저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말해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며느리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며느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가정이라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며 사는 거지. 너가 시어머니를 도와주면 시어머니도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박할머니의 말씀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난 너를 혼내러 온 게 아니다. 너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결국 너 자신을 위한 일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일어나, 얘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는 며느리를 껴안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도 저를 꼭 안으며 계속 울었어요. 그 눈물 속에 그동안의 서운함,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박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 이제 새 출발하는 거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거라. 명언아, 너도 며느리의 마음을 더 열심히 헤아려야 해. 박할머니의 말씀에 저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될 순 없겠지만,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제가 가르쳐줘야 할 때가 많았어요. 얘야, 된장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야. 먼저 멸치로 육수를 내고, 며느리는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가끔 실수를 해서 국물을 쏟기도 하고 밥을 태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할 순 없지. 조금씩 배워가면 돼.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솜씨가 늘어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며느리가 이미 아침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오늘은 혼자 해봤어요. 어떤가요? 놀라움과 기쁨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 식탁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정말 잘했구나. 고마워.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관계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와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죠. 아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김치는 이렇게 담그라고.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그럴 때면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둘 다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얘야, 어머니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너의 방식대로 해봐.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여쭤볼 걸 그랬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변하니 아들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죠. 어머니, 와이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가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며느리의 요리 실력이 늘어가는 걸 칭찬하기도 하고,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며느리의 취업 문제가 그중 하나였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얘야, 혹시 다시 일할 생각은 없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적어도 일할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해.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도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여보,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정말 가족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기계발 서적을 읽기도 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했죠. 저는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어요. 얘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며느리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했죠. 어머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며느리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아들도 아내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줬고요. 하지만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이제 며느리가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집안일은?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퇴근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청소도 하고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며느리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어요.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는 집안일을 돌봤죠. 저녁에는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대청소를 했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저 혼자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며느리도 일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돕고 싶어졌고, 며느리도 제 희생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는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할게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됐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따로 나가 살겠다는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 너희 둘의 생활이 필요하지. 아들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섭섭하셨죠?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았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외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게 되니까요. 며느리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요리도 하고 시장도 가고. 이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달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께 배운 요리로 대접해드릴게요. 그런 초대를 받으면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의 정성과 노력이 고마웠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새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날이었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음식 어떠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죠. 정말 맛있어. 솜씨가 많이 늘었구나.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죠.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며느리도 저를 안으며 울었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더 자주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했어요. 며느리의 입덧을 달래주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태교에 좋은 책을 함께 읽기도 했죠. 어머니,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잖니.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작고 귀여운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어머니, 우리 아기 예쁘죠?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때 문득 박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조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퇴원 후 아들 내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지내게 됐어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아기를 돌보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찼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대답했어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지.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손주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그날 박할머니도 초대했죠. 박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박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난 그저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이 모든 게 다 너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한 덕분이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대화, 그리고 박할머니의 조언.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한 우리 가족을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며느리와 함께 아기를 돌보고 저녁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가끔은 예전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조차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우리 귀여운 손주.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을 만들어준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죠.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나누고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정이 우리처럼 행복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